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복지 현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오픈AI가 GPT 5.5라는 새로운 모델을 출시하면서 AI가 단순히 글을 쓰는 수준을 넘어 복잡한 업무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이 모델은 코드 작성은 물론이고 소프트웨어 조작, 데이터 분석, 문서 생성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기술이 사회복지사의 업무에도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 GPT 5.5가 복지 상담, 사례 관리, 보고서 작성 같은 실무에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그리고 막히는 지점은 무엇인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내일 출근해서 바로 시도해볼 수 있는 전략 3가지를 챙기실 수 있어요. 먼저 GPT 5.5가 뭐가 다른지부터 짚어볼게요. 기존 모델은 사용자가 단계별로 지시해야 했지만 GPT 5.5는 게이전트처럼 스스로 목표를 이해하고 여러 도구를 연결해 업무를 끝까지 밀어붙인다고 해요. 예를 들어 지난 달 기초생활수급자 상담 기록 20권 요약해서 보고서 초안 작성해줘라고만 말해도 관련 파일을 찾아 분석하고 포맷에 맞춰 문서를 생성해주는 거죠. 실제로 오픈AI는 금융팀이 월간 보고서를 80% 이상 자동화했다고 발표했어요. 이 기술이 복지 현장에 도입된다면 사회복지사가 가장 힘들어하는 보고서 작성과 사례, 기록 업무에서 큰 부담을 덜 수 있어요. 특히 상담 후기록을 자동으로 정리해주면 상담 시간 외 업무가 절반 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GPT 5.5를 바로 복지기관에 도입하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복지 업무는 고도의 개인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AI가 외부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확인해야 할 점은 데이터 유출 방지 시스템이 있는지 여부예요. 오픈AI는 기업용 API에 데이터가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하지만 내부 시스템과 연동할 때는 추가 보안 조치가 필요하죠. 또한 복지사들이 익숙한 업무 프로그램, 이에 복지 사례 관리 시스템과 AI가 연결될 수 있어야 실제로 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모든 직원이 AI의 한계를 이해하고 사용법을 익히는 교육도 필수예요. AI는 보조 도구일 뿐 최종 판단은 여전히 사회복지사가 해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써야 할까요? 첫 번째는 상담 후기록 자동 생성이에요. 예를 들어 상담이 끝난 후 AI에게 집원 상담 내용을 사례관리 시스템 양식에 맞춰 요약해줘라고 하면 음성 녹음이나 메모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추출해서 기록을 만들어줘요. 두 번째는 대상자 발굴 자동화예요. 신혼부부나 청년 대상의 지원금 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찾아내고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거죠. 세 번째는 보고서 작성이에요. 월간 업무 보고서나 국가장학금 관련 문서도 AI가 기본 틀을 잡아주면 훨씬 빠르게 완성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하루 일디 시간 절약이 가능하죠. 다양한 AI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우선 챗GPT는 문서 작성과 업무 자동화에서 가장 높은 완성도를 보여요. 실제로 서울시 일부 복지관에서 테스트 중이라고 하죠. 클로드는 매우 긴 상담 기록이나 보고서 전체를 분석할 때 유리한데 메모리가 커서 한 번에 많은 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제미나이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나 드라이브와 연동이 잘 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 대상자 관리에 적합해요. 예를 들어 이번 릴 대전 지역 출산 지원금 미신청자 명단 추출 같은 요청도 바로 처리할 수 있죠. 기관의 주요 시스템과 호환성을 따져보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 기관의 시범 운영 자료를 종합해보면 AI 도입 후 업무 효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보고서 작성 시간은 평균 2.1시간에서 0.7시간으로 줄었고 이는 한 달에 약 20시간 이상 절약되는 셈이에요. 또 사례관리 기록에서 발생하는 오류율이 12%에서 4%로 떨어졌는데 이는 AI가 형식 오류나 누락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해주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대상자 누락률이 25%에서 9%로 줄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청년 주거급여나 부모급여 같은 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를 AI가 조건에 맞춰 찾아내니까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업무 개선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로 이어지는 중요한 변화예요. 이 코트는 서울시가 발표한 AI 시범사업 보고서에서 나온 말이에요. 핵심은 AI는 판단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복지 현장의 핵심은 인간 간의 신뢰와 공감이니까요. 하지만 AI가 서류 정리, 데이터 입력, 보고서 작성 같은 반복적이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를 대신해주면 사회복지사는 상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실제로 시범 운영에 참여한 복지사 10명 중 8명은 업무 부담이 줄어 상담질이 올랐다고 답했어요. AI는 인간의 역량을 더 높여주는 도구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앞으로는 단순히 문서를 쓰는 걸 넘어 AI가 복지 에이전트처럼 행동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되는 어르신이 있으면 자동으로 안내 문자를 보내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주는 시스템이 가능하죠. 또 지역별로 신혼부부 혜택 신청률이 낮은 곳을 분석해서 해당 지역 복지관에 알림을 보내는 예측 분석도 가능해요. 제주, 광주, 천안 같은 지자체에서는 이미 AI 기반 복지 안내 챗봇을 시범 운영 중이에요. 향후 2년 안에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AI가 복지 업무의 표준 도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기술보다 중요한 건 이를 어떻게 공정하고 안전하게 운영할지에 대한 제도적 준비예요. 정리하면 GPT 5.5를 비롯한 최신 AI는 사회복지사의 업무 부담을 크게 줄이고 대상자 누락을 방지하며 보고서 품질까지 높일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와 시스템 연동, 사용자 교육 같은 기반을 먼저 다져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전략 중 하나라도 내일부터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챗GPT의 지난주 상담 요약서 초안 만들어줘라고 한번 시도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우리 기관은 어떤 걸 먼저 도입하면 좋을까 질문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복지 현장에 맞는 AI 프롬프트 10가지를 직접 알려드릴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